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참 안타까운 인재로 보입니다. 포항 주차장 참사. 예, 모두 9명이 매몰됐다가 2명은 생존했고, 예, 7명은 심정지 상태로 이제 발견이 돼서 그렇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 이게 최근 들어서도 이런 이 수재라든지 이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 예. 이런 경우에 이게 법리적으로는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까? 일단 이제 주차장에서, 그러니까 포항에서 발생했던 사건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천 제방 자체가 범람한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요. 그 제방 범람과 관련해서 그 음. 관리 주체가 되는 이제 보통 저희가 하천하고 하천 제방을 이제 영조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영조물을 이제 관리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국가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거 하천이면 수자원공사. 네, 네, 관리를 하는데 어. 이제 그 관리 주체가 이제 홍수비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몇 년 빈도의 홍수위, 뭐 100년 빈도의 홍수위, 뭐 150년 빈도의 홍수위 이제 이런 걸 기준으로 해갖고 예. 관리 체계를 갖춥니다. 이제 그 점에 있어서 뭐 대법원 판결 중에 하나는 이제 뭐 600년, 1000년 단위의 빈도의 이제 홍수위까지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지만 그건 이하, 진짜 네, 천재지변이다. 천재지변이지만 이제 그 이하의 어떤 이제 제방의 하천 홍수위 이제 통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영조물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라고 본 게 있고요. 이게 지방하천이랍니다. 냉천이. 예, 그리고 이제 그 냉천 자체 그 제방이 일부가 보니까 붕괴된 이 구조나 또 펌프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집중적으로 좀 이제 법적인 책임 공방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리사무소에서 물론 이제 이 안전을 위해서 였겠지만 예, 예. 그 지하 주차장 침수가 우려되니 차를 빼세요라고 하는 안내 방송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 안내 방송을 듣고 들어갔다가 참변을 당하신 것 같아요. 정황상. 예. 이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는 어떤 문제가 지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실이 있느냐 예. 여부를 지금 이제 수사기관에서 팀을 구성을 해서 네.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제가 이제 그 관련 영상을 보니까요. 네. 물이 막 넘쳐서 지하 주차장으로 막 들어오고 있는데 네. 수십 명이 그 지하 주차 공간에 아이고. 있었더라고요. 예. 그 중에 차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물이 내려오는 속도가 워낙 거세니까 예. 차가 못 올라가는 상태에서 물이 쭉 들어오는 영상이 이제 온라인상에 그 이제 이게 어쨌든 약간 비탈이니까 네네. 차 한 대가 올라가다가 멈추면 뒷차들은 자동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형태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는 아이고, 그런 아이고. 상황이 이제 그때라도 얼른 다들 그렇습니다. 뛰어나왔어야지. 예, 예. 그래서 침수 초기에 이제 그런 현상이었는데 아마 그 제방이 넘쳐서 물이 대량으로 범람할 것이다. 그러니까 냉천이 수십 예. 년 동안 범람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뢰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 네. 설마 그게 물이 넘친다 생각을 그 순간에 못 하셨던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그 관련 그 경비에서 이제 그 관리소장의 예. 경우에도 사실은 타이밍이 진짜로 안 좋았던 거죠. 예. 왜냐하면 사실은 비가 예. 많이 온다 또는 뭐 태풍 경로가 예측된 거는 사실은 하루 정도 전이었는데 이제 미리 차량을 뭐 지상 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안내를 했으면 좋은데 이제 뭐 물이 넘쳐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차량을 빼달라 한 그 시점이 하필 냉천 범람 직전. 네,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던 아이고, 것 예.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는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예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수재로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피해를 보셨잖아요. 예. 우리 뭐 아미고님들도 피해 보신 분들이 더러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배상 문제가 걸릴 것 같은데 보상 또는 배상. 네, 예. 이제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네. 해당돼서 이제 지방 그 구청이나 이제 군 또는 시를 중심으로 해갖고 재난 지원금이 지급이 되고요. 네. 재해 보상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금액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최대한 나갈 수 있는 돈이 한 5,400만 원 정도까지가 아주 맥시멈이고요. 예. 보통은 몇백만 원 단위에서 이제 재난지원금 그래요?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제가 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노후화된 건물들이 네. 이제 침수가 됐을 경우에 침수는 그렇죠. 네, 그렇게 예.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임차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네. 앞으로도 계속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건지 아하, 예. 아니면 요번에 이제 뭐 포항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건물 자체가 그 기반 그렇죠. 자체가 유실돼서 예. 붕괴되거나 일단 한 번 침수되면 그 네네.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안전 조치와 관련돼서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 대해서는 네. 안전 진단을 서울시에 요청하고 또 구청 건축가를 통해서 네. 안전 진단, 그러니까 기초 안전 진단을 받고 만약 음. 그것이 안전 상태 등급에 따라서 뭐 6단계 또는 5단계에 해당돼서 좀 위험하다라고 평가되면 정밀 안전 진단을 이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서 이제 본다면 침수 피해를 입어서 그걸 회복하는 것도 바쁜 문제긴 하겠지만 네.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임차료를 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네. 정상적인 사용 수익을 하려고자 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안전 자체가 보장이 되지 않고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뭐 천장이 약간 붕괴하려는 조짐이 있다든지 또는 벽면 자체가 금이 갔는데 치마가 발생하고 있다든지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 안에서 사람들을 뭐 접대해서 영업을 한다는 거는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 아미고 회원 중에 제가 개소리 번개를 가끔 하던 그 대방동 네네. 대방역에 있는 그 명경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지하거든요. 예. 호프집인데 예. 이번에 그 침수가 돼 갖고 그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네, 같아요. 그럴 경우에 예. 안전 진단 조치를 건물주가 신청을 적극적으로 해서 예, 건물주가 해줘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건물주의 동의가 없으면 안전 진단을 할 수 있게끔 그 제도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네네. 있는 집주인 입장에서 그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네. 당연한 거죠. 그 사람의 의무네.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네.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안전 자체가 담보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위험한 징후들이 등장하고 있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다면 네. 정상적인 사용 수익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 의무를 그냥 귀찮다고 회피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계약 관련해서 발생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예. 건물주가 져야 되겠죠. 그리고 월세로 발생될 수 있는 차임 상당과 네. 관련된 문제들도 전혀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는 판단도 나오게 될 수가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거기 매출을 계속 일으키던 곳인데 그로 인해서 뭐 몇 달이건 이렇게 영업을 못하게 될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건물 이제 주들께서 착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데 그걸 왜 내가 책임을 지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그건 과실 유무, 건물주의 과실 유무랑 상관이 없다.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는 그냥 네 책임인 거다. 그렇지. 그거 전제로 예. 임대료 받지 않았냐. 예, 그러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내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하다는 걸 확인해주거나 또는 네. 그 안전 자체에 대한 확인 의무는 사실은 건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시에서 또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노후 건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무상으로 그런 지원 정책을 갖고 있으니까요. 예.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이제 새를 들어서 장사하시는 영세 상인들 있잖아요. 네네. 이게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침수 피해를 입으면 이제 우선 장사를 적어도 몇 달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다 깨끗하게 청소가 돼도 겁이 나서 그렇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예. 이 경우에 집주인이 해야 될 최선의 의무도 자기들은 집주인이라고 내가 장사하는 거 아닌데 뭐 알아서 해라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보면 이 경우에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평소에 뭐 변호사 상담하면은 돈 줘야 된다는 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네. 실제로 상담하면 상담 좀 받습니까? 아니, 이성우 변호사? 고 박사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은 제가 상담료 안 받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함부로 찾아가지도 못하는 분들이에요. 네네. 저희 방송국에 그런 분들이 덜어 오세요. 네네. 덜어 오시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변호사 패널들한테 저희들이 연결해 드리죠. 우리 이성우 변호사도 그런 이 분들을 제가 몇 번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우에 법률구조공단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예. 정부 기관에서 이런 네. 걸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 혹시 이 수재 당한 세입자들 경우에 법률적으로 좀 보호할 받을 수 있는 수단들이 있는데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네. 사전에 설명드리고 아니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뻔질나게 무료 법률 상담 하더만 선거 때 앞두고 예. 왜 이럴 때는 왜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예? 선거가 끝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참네 정말. 예. 아니, 법정 투쟁을 여러 또 법조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또 나서서 하고 있어서 아마 그 네. 일로도 바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이수진이가 한동훈이한테 이거 완전히 예, 정말 좀 보기가 딱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등장한 검찰 AI 예, 예.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네.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그 네. 해당되는 이제 디지털 피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네. 불법 촬영물 자체가 유포되는 것을 탐지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이제 포털 사이트나 주요 사이트들을 검색을 해서 거기에 유사한 이제 이미지나 또는 불법 촬영물이 존재하면 그것을 삭제해달라고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전달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삭제 권한은 방통위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새로 이제 문제가 되는 제2의 N번방이라고 하는 L번방 사태 여기다 연결시키기는 좀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텔레그램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검색이 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요. 아하. 네, 그리고 또 이 신고된 촬영물 자체가 사실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검찰 정보, 경찰 정보 사실은 구분이 돼 갖고 작동하는데 한계점들이 많이 또 존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사안 관계돼서 이제 이 AI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지만 사실 이제 전체 예산 뭐 적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한 2억 정도 예산을 썼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인데 사실 아무리 AI 기반으로 돼도 사람 없이 무인 자동차처럼 자율주행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네. 모두 다 인적 자원이 투입이 돼서 그렇죠. 예. 소스가 이제 들어가고 빅데이터가 갖춰지고 이제 기동이 되는 그런 구조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탐지 시스템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2019년 이래로 그 형사소송법 조정과 검찰청법 조정으로 검찰 수사관이며 뭐 검사들이며 사실은 그런 것들 신경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아니었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뭐 신청을 받아서 사건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던 검찰청의 AI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법무장관한테 이게 왜 작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것 자체가 조금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아, 그래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 번 얘기하더만. 예, 이게 왜냐하면 작동할 수 있는 어떤 오퍼레이션이 전혀 이제 연결고리가 없는 부분인데 네. 당연히 저쪽에서 움직였으면 여기도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하는 것 같이 들려서 마치 관계에 있는 부서와 관계 없는 부서 사이에서 왜 서로 간에 연결고리가 없이 행정 시스템이 연결이 안 돼 있느냐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 예. 여러 가지 참 하여튼 안타까운 알겠습니다.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그 시행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예. 지금 내일 모레면은 이제 검수 완박이라고 하는 그가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부패 범죄하고 경제 범죄입니까? 네. 두 개만 남기고는 다 경찰한테 넘어가는. 네네. 그런데 이 부패 범죄하고 경제 범죄의 범위를 예.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했더라고요. 네네. 예. 즉 그 해석 자체에 대한 거에 앞서서 한 가지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은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을 추진을 했고 또 검찰청법 개정까지 마지막에 이제 뭐 나름대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라면서 아주 신속하게 처리를 했는데 네. 그 몇 년간의 결과물로 사실은 수사 현장과 이 범죄 피해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눈 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로 고소를 해도 2년, 3년 걸리는 사건이 수도 없이 많고요. 네, 네. 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사실 여태까지 우리가 수사기관의 어떤 권한 남용이라고 했을 때 영화에서 다뤄졌던 주제들도 보면
공소 제기해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영화에서 찾아본 적이 없고요. 예. 불기소권을 남용했다라는 그렇지. 얘기를 주로 했었습니다. 봐주는 거지. 네, 그런데 예. 지금 민주당에서 3년간 추진했던 정책은 사실은 공소 제기를 무력화하는 정책이지 불기소 처분과 관련된 권한에 대한 얘기는 또 아닙니다. 예,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저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검찰청법의 해석 가능성의 최대치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네. 검사로서는 불가피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무부 입장에서 지금 직접 수사권에 대한 것들을 이제 넓힌다라는 뜻을 갖고 있긴 하지만 네. 사실은 이번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지금 검찰청법 시행령 이야기 나오는 거는 이제 관련된 보완 수사에 대한 부분에 또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사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또는 이의제기에서 올라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 범죄에 대한 단서를 발견을 했는데 덮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부분이 있고 조사할 부분이 있다면 별건이라도 조사할 수 있는 것이고 별건이 금지되는 것은 동일 영장을 가지고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 여죄 수사를 금지시키는 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검수 원복이라는 표현을 써서 검찰 수사권을 원상복귀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 시행령 개정만 갖고 검찰 수사 직접 수사 능력이나 직접 수사 범위가 완전히 복구되는 것도 전혀 아닌데 엄청난 엄살을 떨고 있으면서 네. 또 법 자체는 사실은 법이 완벽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시행령상에 위법한 어떤 시행령 자체가 작성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나 법이 너무나 졸속적으로 통과가 됐고 단어 개념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면서 네. 급박하게 그냥 시행령에다 위임을 해버린 형태가 됐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문제를 다 자초해 놓은 그걸 밀어붙인 게 좌파들인데. 네, 그 문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어떤 커다란 저항이 시행령에 대한 문제에서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아하, 예. 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범죄 피해에 대해서 우리는 더 보호받고 싶은데 그렇죠. 예. 보호를 더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 입장은 아니다라고 보이는 그래요. 거죠. 예, 법무부 장관이 그 시행령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서 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저런 범죄를 우리가 계속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국민이 누가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표현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입법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법 쪽에서의 해석론도 목적과 취지를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것이냐. 그거는 사실 자꾸 해석의 문제에 나가야 되는 것이지 재정권자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까지 다 짚어가면서 어깨 넘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고민해가면서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취지를 따진다라는 얘기를 벌써부터 할 때부터는 사실은 형사법적인 어떤 해석론이나 네. 행정법적인 해석론으로는 상당히 많은 가능성이 다 열려져 알겠습니다.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이재명이가 소환을 불응했어요. 예. 하면서 그 전날 서면 답변을 성실히 했기 때문에 예. 소환의 필요성이 없어졌다 이러고 나왔었는데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사실은 피의자가 서면 진술을 할지 아니면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될지는 주재를 하고 있는 수사관이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에 불응할 경우에는 이제 강제 수사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지금 정기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영장 자체의 집행을 위해서 이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네. 지금 소환 자체에 대해서는 뭐 불응한다 하더라도 이제 제 판단으로는 공소 제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그 공직선거법상의 이제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라는 형태로 이제 문제가 될 것인데 발언 자체가 한 가지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여러 발언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의 선상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하고 실제 기사로 보도되고 있는 관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그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시장 단계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람 그렇습니다. 네.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선 기간 중에 이미 그건 말도 안 된다. 시장 재직 시절에 같이 해외도 갔다 오고 서로 연락처도
휴대폰 안에 같이 있었던 그런 특별한 관계였는데 어떻게 서로 모를 수가 있느냐.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알고 있던 관계다는 걸 이제 유족들이 사실은 주장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점에서 고려해 보면 사실은 굉장히 그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김문기 씨가.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익 환수 조항 관련돼서도 뭐 여러 가지 건의를 했는데 네. 수용이 되지 않고 뭐 거부당했다. 네. 이런 주장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공소 제기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보이고 검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무죄를 받았을 때 페널티 받는다라는 그런 부담이 없는 또는 특수수사를 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사실 네. 무죄 때문에 겁이 나서 기소를 못하는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의에 대한 이제 사법적 판단을 회피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에서 소환 불응이 됐다 하더라도 공소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게 되면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상의 심각한 문제가 하나 또 나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제 그 대선에 대해서 이제 환급받은 네. 그 선거운동 비용 보전됐던 금액을 사실은 100만 원 이상으로 확정이 되게 되면 네. 전부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사실 그래요. 굉장히 미중유의 상황까지 전개될 수 있는 이 이제 연결고리가 다 있기 때문에 예, 당선이 됐으면은 이제 박탈되겠지만 떨어졌으니까 뭐 박탈 당할 게 없어요. 다만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은 있죠. 지지율 그러니까 투표율에 따라서 예. 보전받는 비용이 있는데 네. 그것과 관련해서도 예,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 하나고 네네네. 그다음에 피선거권 박탈 5년간 박탈되는 5년간. 문제가 그러니까 또 다음 있죠. 대선이 못 못 나간다는 거 나가죠. 아닙니까? 대선 출마가 그러니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한테는 결정타가 되는 될 거죠. 수 있습니다. 예, 정치적 생명이 네. 끝나는 거고 당은 당대로 400억 넘는 돈을 이제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예, 그리고 발생하는 그게 이제 또 그 대선 토론회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서 네. 경기도지사 사건에서 무죄받았던 그 법리가 적용되기도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요. 질문에 대한 네, 소극적 답변.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언론 기사로서 이제 대담 형태도 아니었고 그냥 질문에 대한 답을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예. 예, 이제 차원도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승우 변호사가 누구냐고 지금 댓글에 많이 올라오고 그럽니다.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법승 TV, 법으로 이긴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법승 TV, 유튜브 법승 TV를 운영하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댓글창에 그 법승 TV 주소 좀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가셔서 구독 좀 눌러주시면 늘 필요할 때 이승우 변호사를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민주당이 공격이 최선의 방어를 합시고 예. 이재명이 김경희를 방어하기 위해서 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뭐 고발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예, 예. 이건 법리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무혐의 처분 난 부분에서 특별히 똑같은 주장과 뭐 내용을 가지고 고발을 한 것이다. 예. 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각하 사유에 해당될 것이다. 이미 그 무죄나 이게 다 사건 종료가 된 사건들이죠. 예, 동일 사건에 대해서 동일 목적으로 반복해서 고소 고발을 하면 각하 사유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네. 그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네. 그거죠. 예. 뭐 녹취록이 새로 나왔다 뭐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네. 녹취록 내용 자체만 가지고 문제가 될 상황이었으면 사실은 이전에 벌써 문제가 다 됐어야 될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뭐 검토를 하고 뭐 특별히 더 검토할 만한 사안이나 무혐의 처분한 것을 뒤집을 만하거나 또는 불송치했던 것을 달리 바꿔야 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네.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뭐 동일 사안에 대한 동일 고발, 동일 고소 사안으로 판단해서 이제 각하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네. 뭐 이 신청 단계에서 이걸 판단하거나 또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절차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다고 할 때도 사실은 그거는 합리적인 어떤 판단 근거를 갖고서는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검사가 판단할 때는 그것을 이제 의혹이 있다 이것만 가지고 사실은 판단해서 기소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의혹의 단계를 넘어서서 그렇지. 주관적 혐의가 네. 객관적 혐의로 확신이 될 수 있는 상태까지 네, 네.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한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 검토가 있고 고발 조치를 한 것인지 네.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이제 기소가 임박됐고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망이 이제 좁혀 오니까 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뭐 이른바 뭐 물타기 전략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는 이제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어떻게 결론을 알겠습니다. 제대로 처리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직접 관계는 없지만은 김건희 여사의 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을 보니까 그냥 임의단체예요. 예. 그 뭐 14개 단체가 모여갖고 국민검증단이라는 걸 자기들이 만들었대요. 네네. 그래서 검증했더니 표절이다 그러고 발표를 했는데 예. 이게 도대체 이게 법률적으로는 이런 행위를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글쎄요, 그거를 그렇게 어떤 시민사회단체가 학위 논문을 평가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라고는 저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네. 그거는 공식적으로 학위를 수여하고 학위를 이제 검토하고 논문을 검토했던 뭐 교수님들이나 네. 또 그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분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와야 될 정도의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뭐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를 뭐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했는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주장하는지 네. 사실 모든 사람이 주장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정상적인 학위 수여 절차 자체가 신뢰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라고 들리기도 그렇죠.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사실 전문가 집단 자체를 다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이 되는 것이고 네.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 사실 만인과 만인의 투쟁 상태로 가자라는 그런 주장처럼 들려서 예. 그거는 이제 공식적인 기구의 어떤 의견을 확인하거나 듣는 형태로 그래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학문 영역에서 그 요구하는 학문적 엄밀성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그냥 뭐 박사나 교수라고 해서 다른 연구 영역, 다른 학문 영역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예. 참 정말 황당한. 예. 자, 그럼 그 마지막으로요. 그 지금 국민의힘이 그 새 비대위원장 정진석을 그 추대하고 그리고 뭐 권성동이가 조금 전에 뭐 사퇴했습니까? 원내대표를? 예. 뭐 사퇴했다고 그러고 새 비대위원회로 이제 출범을 하는데 예. 이준석이가 계속 그것도 뭐 전 가처분 신청하겠다 좀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 문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번 장난감 총 들고 총이 발사되는 걸 보고 나니까 예. 신이 난 애가. 어린이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예. 민사 51부도 아마 계속 들어오는 가처분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이제에서는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누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비상 상황을 사실 없었던 거를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만들었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네. 상태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사안 관련해서 성상납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네, 거죠. 그 문제와 관계없이 사실은 그 범죄 증거인멸 구효사 한 부분에 대한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진짜 말 그대로 예전에 이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게 대통령이 보냈던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이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시점도 있었지만 이거 보면 현재까지 하는 행동이 사실은 자신의 어떤 소속 정당을 향해서 네. 내부 총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더 이상 법원이 가처분을 쉽게 인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되게 어려울 것이다. 저 같은 판사를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에 대한 절차적인 하자를 시정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취했고 네. 전국위원회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전체의 전당대회가 아니다. 그것만 갖고 사실 이렇게까지 제외를 시켜서 정당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을 그냥 그대로 묵고할 수 있느냐. 거기까지 더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안 판단을 보자라는 판단으로 저는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권성동이는 내일 원내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한다고 예고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내일 사퇴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재화벌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법성TV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